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람 사이의 대부분의 갈등은 말보다 먼저 새어나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때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파고드는 틈 역시 감정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인물입니다. 그는 말했다.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당신의 바깥은 보여줄수록 손상되고 당신의 안은 숨길수록 단단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경고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보여준 속마음은 언젠가 당신을 겨누는 칼이 될 수 있다. 그라시아의 냉철한 조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약점, 당신의 상처, 당신의 욕망, 그 모든 것을 세상이 알아도 괜찮은가? 솔직함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속마음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은 나의 진심을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타인의 진심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속마음은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라. 사람은 신비로울 때 귀하게 보이고 과하게 열린 존재일 때 가볍게 취급된다. 정약용 역시 같은 말의 껍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귀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할 때는 온기를 주되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온기를 주되 내 깊숙한 속살까지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라 했습니다. 다산의 말처럼 가까움을 유지하면서도 파고들지 않는 거리감이 바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미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한다. 자신을 모두 드러내면 타인은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신비는 무게를 만들고 무게는 존중을 만든다. 그래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가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진심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은 오해로 흐릅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곡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덧칠되기도 합니다. 그라시안이 말한 자기 보호의 기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속마음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기억합니다. 당신이 상처를 드러낸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위로의 재료로 쓰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속마음은 아무에게나 열어젖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약점을 나보다 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 동료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말 한마디로 내뱉은 불안, 그 미세한 약점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흔드는 사람들. 그라시안이 속마음을 관리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자신이 너무 쉽게 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읽히는 순간 사용당한다. 읽히는 순간 조종당한다. 읽히는 순간 그 사람의 서사는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과한 노출에서 시작됩니다.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내 마음을 열어젖힐 때 잠깐의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사람은 한번 안 것을 다시 모른 척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순간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조금 낮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인간은 자신보다 낫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잔인해집니다. 만만한 사람에게서만 용기를 내고 착한 사람에게서만 힘을 내며 허심탄회한 사람에게만 독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속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숨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외부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건강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그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기에 타인은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있기에 내가 나를 잃지 않습니다. 당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일수록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간파하려 하고 파고들려 하고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침묵의 기술입니다. 그라시안이 말한 침묵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힘, 전략, 견고한 내면입니다.
침묵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떠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관찰합니다. 사람들은 캐묻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을 미룹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읽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읽어야 한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공개된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은 알고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판단하고 한쪽은 해명해야 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인간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니 속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이 고백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 감정은 지금 꺼내도 괜찮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인가?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싸게 팔아버립니다. 싸게 내놓은 감정은 싸게 취급됩니다. 인간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출은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라시아는 이것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본심을 알아줄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 그 소수에게만 보여라.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리고 나 자신.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시절 인연일 뿐입니다. 따뜻이 머물다 떠나는 바람 같은 존재들입니다. 했다가 사라지고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인연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내 속마음을 모두 줄 만큼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할 만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니체는 말했다.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침묵,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이야기에 묻혀 사라진다. 누구에게나 보여주기보다는 나에게 남겨두는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털어놓기보다는 나와만 나누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면의 무게를 만들고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안의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사람에게 전부를 보이지 마라. 당신의 일부는 언제나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팁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심은 정말로 귀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이용할 사람들에게는 미소만 보여주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는 언제나 당신의 진심을 온전히 드러내도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중이며 내적 자유이며 인간이 단단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볍게 노출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헐값으로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